비켜주세요. 인명구조 출동입니다. 소방차의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다급한 외침이 강남 한복판의 정오 교통체증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앞을 가로막고 선 검은색 벤츠 고급 세단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더니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얘기했습니다. 내 알바 아니잖아. 돌아가던가. 조만석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방차 운전석에 앉은 이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성을 잃을 수는 없었죠.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구 특수구조대 소방서는 평온했습니다. 오전 11시 반, 이재훈은 동료들과 함께 장비 점검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32살의 그는 이곳에서 7년째 근무하며 팀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재훈아, 오늘 날씨 좋네. 이런 날엔 화재 신고 없었으면 좋겠다. 선배 소방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철저히 해야죠. 언제 벨이 울릴지 모르니까요. 이재훈이 산소통 압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평소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재훈이로 통하는 그였죠. 유쾌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면서도 현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력을 자랑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사명감 강한 소방관이었습니다. 오늘도 평화롭네. 이재훈이 커피 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링. 긴급 출동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휴게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 화재, 인명구조 요청, 관제센터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출동. 이재훈은 헬멧을 쓰며 소방차로 뛰어갔습니다. 동료들도 재빠르게 장비를 챙겨 탑승했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고 소방차는 도로로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5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교통체증이 발목을 잡았죠. 그래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소방차를 보자마자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논현역 사거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서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였죠. 아저씨, 비켜주세요. 이재훈이 확성기로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만석은 오히려 창문을 내리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급한 거 내 알바야? 돌아서 가던가. 그 순간 이재훈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당장 한 명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소방차는 좁은 골목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귀중한 3분이 흘러갔죠. 진입 지연, 도착까지 3분 더 걸립니다. 이재훈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아직 안 나오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재훈은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었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택 전체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화염이 지붕을 핥고 있었고 유리창이 열기를 견디지 못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이재훈은 소방차에서 뛰어내리며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2층 안방에 계실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못 내려오세요. 근처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재훈은 동료들과 함께 진압 장비를 챙기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는 길,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열기가 숨을 막혔죠. 할머니,
소방서입니다. 이재훈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죠.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이재훈은 할머니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뒤따라 내려오는 동료들이 진압 작업을 계속했지만 불길은 이미 집 전체로 번진 상태였죠. 30분간의 사투 끝에 겨우 진압을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차로 후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은 완전히 전소됐죠. 검게 그을린 벽과 무너진 지붕, 잿더미만 남은 실내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훈은 방독면을 벗으며 잿더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우리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팀장인 이성민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구조한 게 다행이야. 내 덕분이다. 하지만 집은 다 타버렸잖아요. 그 할머니가 평생 모은 추억들이 모두. 이재훈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선영이었죠.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집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김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잿더미가 된 집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안쪽 방 한 곳이 유독 심하게 탄 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기는 뭐가 있었나요? 이재훈이 물어봤지만 김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김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탔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집이 탔다고? 그럼 안방 벽장 뒤에 있던 건? 그것도 아마 다 탔을 거예요. 그쪽이 제일 심하게 탔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죠. 100억이 있었잖아, 거기에. 김선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소방관들도 그 외침을 들었죠. 100억이라니 도대체 집안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이재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죠. 일반 가정집에 100억이라는 거액이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이재훈의 머릿속에 아까 그 검은 벤츠가 떠올랐습니다. 소방차 길을 막았던 그 오만한 남자의 모습이 생생했죠. 혹시 그 남자가 김선영의 남편일까요? 현장에서 수습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김선영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상황의 심각성만은 더욱 뚜렷해졌죠. 뭔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습 작업이 한창일 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바로 조만석이었죠. 아까 소방차 길을 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만석은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죠. 선영아, 정말 다 탔어? 그는 아내 김선영에게 달려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 모시러 나간 사이에. 김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조만석은 잿더미가 된 집을 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특히 안방 쪽 벽이 무너진 곳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저기,
저 벽장 뒤에 있던 금고는 그것도 다 녹아버렸어요. 소방관들이 말하길 온도가 너무 높아서 조만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린 거였죠. 이재훈은 조만석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아까 소방차 길을 막은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절망에 빠진 피해자로 보였거든요. 아저씨, 혹시 아까 논현역 사거리에서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던 순간 조만석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소방관, 당신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조만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타지 않았을 텐데. 이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늦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 변명하지 마. 이 정도 불을 끄는데 30분이나 걸린다고? 조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 순간 누군가 조만석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소방차 길막 상황을 목격했던 시민이었어요. 저 사람 아까 소방차 길 막았던 사람 아닌가? 맞다. 나도 봤어. 소방차한테 돌아가라고 했던. 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조만석은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들을 느끼며 불안해했죠. 뭘 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소방차를 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 화재 피해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팀장 이성민이 이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 아까 길 막았던 사람 맞지? 네, 맞습니다. 이재훈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성민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김선영은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여보,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우리 집이 다 타버렸는데. 조만석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불안감이 커졌죠. 그때 한 시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 아까 소방차 길 막은 사람 맞아요. 내가 다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순간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그건 오해야. 내가 언제 길을 막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구하러 오는 소방차의 길을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거든요. 이재훈은 복잡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죠. 그 순간 현장에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반 최정수 팀장이었어요. 혹시 조만석 씨 되십니까? 최정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현장을 잠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반 최정수입니다. 최정수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국세청이요? 왜 여기에? 조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재 신고를 듣고 왔습니다. 조만석 씨, 저희가 몇 년째 찾고 있던 분이시네요. 최정수는 차분하게 말하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심하게 탄 안방 쪽에 관심을 보였죠. 저기 금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선영이 당황하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조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 있던 작은 금고예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10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최정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소방관들도 귀를 기울였죠. 그건 말실수였어요. 그냥 화가 나서. 조만석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최정수는 동료 조사관들과 함께 불에 탄 잔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벽장 뒤쪽에서 녹아버린 금고의 잔해가 발견됐어요. 특수 방화 금고였지만 고온에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변형된 상태였죠. 이 정도 크기의 금고라면 상당한 양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겠네요. 최정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보세요. 한 조사관이 금고 잔해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타버리지 않은 고액권 지폐 조각들이었어요. 5만 원권 잔해로 보입니다. 상당한 양이었을 것 같은데요. 최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만석을 의심하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조만석 씨,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시죠? 아니에요. 정당하게 번 돈이에요. 조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정수는 조만석의 신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8세, 표면적으로는 무직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상습 체납자였죠. 국세청에서 수년째 추적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저희 조사 결과 조만석 씨는 지난 5년간 총 2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신 상태입니다. 최정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게다가 각종 사업 소득을 은닉하며 탈세해온 정황도 포착됐고요. 조만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영도 남편의 실체를 처음 알게 된 듯 충격에 빠졌죠. 여보, 정말이에요? 당신이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선영아, 그럼 이 집도 당신 차도 모든 게 불법으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김선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재우는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단순한 화재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큰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최정수는 조사관들과 함께 현장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금고 잔해에서 나온 지폐 조각들, 벽 안쪽에서 발견된 현금 보관 흔적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고의 은닉으로 봐야겠습니다. 최정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만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거였죠. 주변에 모인 시민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 길을 막았던 그 오만한 남자가 알고 보니 세금 도둑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세금도 안 내면서 소방차까지 막다니.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죠. 조만석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김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김선영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그 순간 조만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도, 집도,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날 저녁 소방차 길막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게시물이었지만 몇 시간 만에 폭발적으로 확산됐죠. 소방차 길 막은 남자의 정체. 충격적. 제목만 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조만석이 돌아가던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지? 자기 집 불 끌어가는 소방차를 막다니 정신이 나갔나? 세금도 안 내는 노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서한테 저러네. 영상 조회수는 시간당 수만 건씩 늘어났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만석, 소방차 길막이 올라왔죠. 이재훈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읽어보니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재훈아, 너 나왔다? 룸메이트가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강남구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의 길을 일부러 막은 운전자가 알고 보니 바로 그 집의 거주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을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조만석이 소방차를 막는 장면과 함께 현장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교차로 나왔어요. 그리고 국세청 조사관들이 현장을 수사하는 장면도 포함됐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수년간 세금을 체납해온 상습 탈세자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이재훈의 인터뷰 장면도 잠깐 나왔습니다. 길이 막혀서 현장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상황에서 안타까웠죠. 이재훈의 담담한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이재훈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가족, 친구들, 동료들이 안부를 묻는 연락들이었어요. 재훈아, 뉴스 봤다.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의 걱정스런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 때문에 고생했을 생각하니 화가 나네. 이재훈은 어머니를 달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조만석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고 댓글들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선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만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조만석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집 주소, 차량 번호, 과거 사업체 정보까지 모든 게 공개됐죠. 조만석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까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올리고 있었어요. 조만석은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시민들에게 욕을 먹을 게 뻔했거든요. 그 사이 국세청의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최정수 팀장은 조만석의 계좌 추적과 함께 과거 사업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팀장님, 조만석의 숨겨진 계좌를 더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대략 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어요. 전 계좌 동결 조치하고 구속영장 신청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소방서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간식과 편지를 가져다 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서인데 그런 세금 도둑한테 방해받으셔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 부탁드려요. 이재훈과 동료들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민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재훈아, 이번 일로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팀장 이성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재훈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조만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이에요. 사흘 후 국세청 특별조사반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만석의 탈세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지난 10년간 총 150억 원의 소득을 은닉하며 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죠. 최정수 팀장은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조만석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며 수익을 분산시켜 신고를 회피했습니다. 또한 해외 계좌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부동산 명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해왔습니다. 언론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취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방차 길막 사건을 넘어서 대형 탈세 사건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현재 피의자의 모든 계좌는 동결 조치됐으며 은닉 재산 환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정수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화재로 타버린 현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현장에서 수거한 지폐 잔해를 분석한 결과 대략 1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억 원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그 시각 조만석은 자택에서 체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여보, 정말 끝인 거예요?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어요. 선영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조만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후 2시 국세청 조사관들과 경찰이 조만석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사 취재진들도 함께 몰려왔어요. 조만석 씨,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정수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만석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훈이었어요.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체포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불은 껐지만 더러운 돈도 같이 타버렸군요. 이재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조만석이 경찰차에 타는 순간 주변에 모인 시민들에게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잘됐다. 세금 도둑 잡혔네. 소방관님들한테 사과해. 시민들의 외침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만석은 경찰차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생 우러러보던 고급 주택가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조만석의 체포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소방차 길막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대형 탈세 사건으로 귀결됐습니다. 피의자는 수년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화재로 인해 은닉 자금 상당 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세금 포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체포되는 조만석의 모습과 함께 불타버린 집의 잿더미가 교차로 나왔어요. 이재훈은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자업자득이지 뭐. 나쁜 짓 하고 살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어. 동료 소방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인명피해 없이 끝나서 다행이야. 팀장 이성민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길막 사건이 없었다면 더 빨리 도착해서 집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이번 일로 소방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진 것 같아. 동료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
이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만석의 재판이 시작되자 사회적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방청객들이 가득 찼고 법정 밖에는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피고인 조만석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개시됐습니다. 검찰은 조만석의 범죄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체계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며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소방차의 길까지 막았다는 점입니다. 검사의 신랄한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탈세를 넘어서 반사회적 행위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조만석의 참회와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해 이미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조만석 자신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변명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조만석이 운영했던 페이퍼 컴퍼니들,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부동산 명의 신탁 등 범죄의 전모가 공개됐죠. 특히 화재 당일 집에 보관됐던 현금이 정확히 100억 원이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발표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이 은닉한 현금 100억 원이 화재로 전소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편 이재훈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담담하게 증언했죠. 피고인의 차량이 소방차 진로를 막아 현장 도착이 3분 지연됐습니다. 그 3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3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죠. 이재훈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매번 언론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만석의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사회적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죠. 피고인 조만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추징금 150억 원을 부과하며 자격정지 5년을 병가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했어요. 조만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였죠.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소방차의 길을 막은 것은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이기심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조만석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걷는 그의 뒷모습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재훈은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조만석의 선고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소방차 길막 탈세범 조만석, 징역 7년 확정, 화재로 100억 소실, 추징금까지 합치면 250억 손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현대판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정말 잘 됐다. 저런 인간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서를 막다니 정말 어이없는 인간이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야. SNS에는 관련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왔고 조만석의 이름은 탐욕과 이기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고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이재호는 동료들과 함께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차 조작 훈련, 인명구조 훈련, 화재 진압 훈련까지 일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니 땀이 흠뻑 젖었죠. 재훈아, 요즘 시민들 반응이 정말 좋아졌어. 동료 소방관이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맞아. 길에서 만나면 인사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만석 사건 이후 소방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매주 시민들이 간식을 가져다 주고 응원 편지도 계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재훈이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뭐가? 골든타임을 놓친 게 계속 마음에 걸려. 만약 그때 길막이 없었다면. 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더 큰 사건을 막은 거라고. 팀장 이성민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탈세범이 잡히고 시민들도 소방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야. 동료들의 위로에 이재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소방서 로비에서 누군가 찾아왔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재훈이 내려가 보니 김선영이 서 있었어요. 조만석의 아내였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김선영은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간 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네, 기억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말렸어요. 김선영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요. 소방관님들께 피해를 끼쳐서 괜찮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재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김선영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소방서에 기부할 성금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숨겨뒀던 돈 중에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있던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이재훈이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김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결국 이재훈은 성금을 받았습니다. 김선영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김선영이 돌아간 후 이재훈은 동료들과 함께 그 돈으로 새로운 구조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가 컸죠. 그날 저녁 이재훈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만석 사건 현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잿더미였던 자리에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은 껐지만 정의는 늦지 않았어. 이재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출동 연락이었어요.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화재. 긴급 출동. 이재훈은 재빠르게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야 할 시간이었죠. 소방차 사이렌이 서울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차량들이 깔끔하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조만석 사건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확실히 달라진 거였죠. 이재우는 운전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날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았거든요. 소방차가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조만석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긴급 차량 양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세무당국에 자진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높아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우는 라디오를 끄고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소방차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막는 행동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이죠.